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오래전 그곳에서 일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몇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얌전하고 신중한 성격의 수진, 모험심 강하고 호기심 많은 영수, 카메라 촬영을 좋아하는 민준, 그리고 겁이 많지만 친구를 잘 따라다니는 은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미스테리와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 모여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밤이 깔리자 그들은 랜턴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그들은 긴장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폐가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싸늘한 공기가 그들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방들이 그저 오랫동안 방치된 집이란 인상을 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낡은 오븐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오븐의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편 영수는 안방의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얼굴 뒤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가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꼈지만 민준이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민준은 카메라를 들고 집의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귀신을 찍을 수 있다면 우리 영상이 대박날 거야. 민준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영상 촬영을 계속할 때 은지는 갑자기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바닥에 엎어진 그녀는 발목이 아프다고 했고 민준과 영수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때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마치 지금 방금 찍은 사진인 것처럼 선명한 사진에는 그날 그 집에 들어온 4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의 문은 닫혀버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누군가 집 안쪽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숨겨진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며 마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은 그들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 집은 사실 오래전에 철거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집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4명의 친구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미 그들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그날 밤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 궁금해했다. 여전히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논란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마을 밖 폐허가 된 집터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흔적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그곳에서는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여전히 때때로 누군가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었다. 각종 영상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4명의 친구가 진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오로지 그들만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곳에 다시 가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A라는 대학생이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여름의 경험입니다. 대학생인 A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그 마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빌려 숙소로 정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께서는 그곳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젊은 A와 친구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도착한 한옥은 생각보다 더 오래돼 보였고 낡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예스러운 한지, 장식과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 친구들은 다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문풍지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리 없는 한여름인데도 쓱쓱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겁이 나서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는데 문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한기를 느끼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불이 깜빡이더니 마침내 꺼져버렸습니다. A와 친구들은 촛불을 켜고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집에는 오래전에 살던 한 여인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후로도 집을 떠나지 않으며 때때로 방문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슬슬 두렵기 시작했지만 A는 겁을 내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대며 이상한 용기가 불타올랐고 친구들을 데리고 집 곳곳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오래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빛이 어슴푸레한 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오래된 물건 속에서 하나의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바로 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A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과 비극적인 살아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일제히 창을 바라봤지만 소리가 난 창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친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때 갑자기 창가에 섬뜩한 얼굴이 비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두는 비명을 지르고 방 안으로 뛰쳐 들어갔지만 A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낮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도와줘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A를 흔들었을 때에야 정신을 차린 A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A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새벽녘 한기가 물씬 들어오는 와중에 문득 창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A는 용기를 내 창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쳐 뒤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A는 마을의 할머니를 찾아가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왔지만 A는 자신이 발견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 그 일기장을 꺼내 보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상기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 그는 여인이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그 집에 머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A와 그 친구들은 그 여름이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오래된 한옥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고 했고 가끔 여행자로 보이는 이들이 그 옛집의 이야기에 끌려 방문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을 찾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마을의 전설. 옛날 한 산속 깊은 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와의 왕래 과거에 없고 주민들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문을 죄다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만약 밤에 바깥을 나가게 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검은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끝내 마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설은 나이든 주민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일이었지만 젊은이들, 특히 마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 수진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방학마다 이 마을에 오곤 했습니다. 수진이 마을에 머무르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달빛이 환히 비추는 길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그녀는 문득 혼자 산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호기심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별일 없을 거라며 얇은 외투 하나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밤이 되면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했다. 수지는 조금씩 마을의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길 저편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수진에게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부릅뜨고 그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밤에, 특히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는 길을 나서지 말거라. 검은 그림자가 널 데려가고 말 것이다. 수지는 비로소 할머니의 경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졌고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수지는 간신히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줘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해하며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수지는 결국 검은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이후로는 결코 해가 진 뒤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것이 이곳을 지키는 하나의 규칙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수진을 더욱 철저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험담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엇이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녀는 마을을 지켜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외딴 이 마을은 수진에게 무서운 기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밤이면 잠들었고 전설은 계속해서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